사람이 사람과 함께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누구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누구는 믿음이라 말하고, 사람마다 각자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그런데 저는 그 전에 가장 먼저 갖춰야 할 게 바로 사람을 보는 눈인 것 같아요. 관계성으로 이어지기 전에 각자 상대를 알아보고 판단할 수 있는 눈을 미리 키워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내가 상처를 덜 받고 상대에게 상처를 덜 주고 또는 애초에 잘못된 관계를 만들지 않을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사람을 보는 눈이 조금 더 있었다면 제 인생이 이렇게까지 꼬여버리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이번 사연을 신청한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생산직 회사에 다니면서 아주 어여쁜 딸 하나를 키우는 싱글맘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는 제가 혼자 애를 키우며 살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사람 인생이라는 게 계획대로 흘러가진 않는 듯 상상한 미래대로 사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제 삶에서 가장 큰 실수이자 시련이었던 그 시간들을 떠올려 보자면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3년 전, 저는 그때 30대 초반이었네요. 그 당시 저희 집안에선 결혼에 대한 압박이 좀 컸었어요. 제가 외동에다가 늦둥이거든요. 자신들은 하루가 다르게 연로해 가시는데 하나뿐인 딸이 결혼도 안 하고 있으니 걱정이 많으셨겠죠. 저도 그 걱정을 몸소 느끼고 있었고 책임감을 갖긴 했지만 생각처럼 결혼이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쯤 저는 오랫동안 만나던 남자와 막 이별한 참이었거든요. 저는 당연하게 그 사람과 제가 결혼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결혼하라고 하실 때마다 때 되면 알아서 할 거라고 답했거든요. 그만큼 오래 만났고 모든 선택에 결혼이라는 기준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저에게 무관심했고 저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꼭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더라도 다른 이성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때 저도 이별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 중 한 사람만이라도 마음이 돌아서면 다른 한 사람이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여실히 깨달았고요. 하루가 달라지게 달라지는 그 사람의 모습에 저도 서서히 지쳐가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별하게 됐어요. 그 이후로 부모님의 압박이 더 심해진 것 같기도 하네요. 나이는 들 만큼 들었는데 오래 만나던 사람과도 헤어졌으니 불안감이 커졌을 테고요. 그래서 아름아름 소개팅도 해보고 중매식으로 부모님이 연결해준 사람과도 만나봤는데 이별의 후유증이 큰 건지 아니면 연애할 생각이 사라진 건지 마음이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중엔 분명 좋은 조건의 사람이 있었고 보통의 저였다면 만나봤을 사람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연애까지는 발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저도 지쳐서 부모님에게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 당시 몸 상태도 많이 안 좋았어요. 원래는 주간으로 일하다가 이별 후 일이나 하고 돈이나 모아두자 싶어서 2교대로 바꿨었거든요. 그러면서 밤을 새는 날이 많아지니 심장도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체력적으로 많이 무리가 가더라고요.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 걸핏하면 목가 나고 가끔씩 풀썩 주저앉을 때도 많았고요. 미련스럽긴 하지만 그러면서 헤어진 상처를 이겨내긴 했네요. 오로지 내 몸, 오로지 요양에만 집중해서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런 제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부모님도 또 다른 걱정에 다른 잔소리는 안 하셨고요. 30대를 이렇게 힘들게 시작했나 싶을 정도로 몸도 마음도 참 많이 고생스러웠던 때였네요.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신경 쓰다 보니 컨디션도 이전처럼 돌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살이 많이 빠지면서 혈색은 좋아진 바람에 겉모습은 오히려 전보다 많이 가꿔진 느낌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아프길 잘했다고 할 정도였죠. 그러면서 이제는 남자를 만나볼 때가 왔다고 생각하게 됐고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먼 부서의 직장 상사였습니다. 우연히 회식 자리가 겹쳐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 처음 만났거든요. 사실 그땐 별 관심이 없었어요. 이름도 모르고 성과 직급만 아는 아주 가끔씩 오며 가며 마주치는 정도의 사람이기도 했고 그 자리에서도 그냥 호탕한 성격의 직장 사람이라고만 여겨졌거든요. 가끔씩 눈이 좀 마주치긴 했지만요. 기분 나쁜 마주침은 아니었던지라 그냥 우연이겠지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이 자꾸 저희 부서를 슬쩍슬쩍 찾아오더니 몰래 저에게 말을 걸고 장난을 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슬며시요. 저도 장난을 잘 치는 편이라 부담 없이 받아줬는데 의외로 티키타카가 잘 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저도 사람이고 여자인지라 어떤 이성적인 관심의 기운을 느끼게 됐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호기심과 궁금증이 생기더군요. 사실 성격도 쾌활해 보였지만 겉모습도 그렇게 부족함 없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친한 동료한테 그 사람에 대해서 은근슬쩍 물어봤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저보다 8살이나 많은 거예요. 저는 기껏해야 5살이나 6살 정도 많은 줄 알았거든요. 거의 40의 나이라는 걸 알게 되니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 전에 만나던 사람도 저와 동갑이었고 그동안은 친구 같은 연애만 해와서요. 그런데 그 동료가 말하길 그 사람은 결혼하지 않았냐고 그러더라고요. 나이도 많은데 심지어 유부남이라는 사실에 정말이지 경악스러웠습니다. 나한테 하던 행동도 다 왠지 지저분하고 가증스럽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일부러 거리를 더욱 두려고 했어요. 말을 시키면 쌩하니 지나가고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제 태도를 알았는지 어느새부터인가 제 눈치를 엄청 보더라고요. 평소처럼 말은 거는데 그러기 전에 제 표정을 읽으려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도 찾아오는 건 계속하더라고요. 눈치가 있고 자존심이 있으면 그만둘 법도 한데 말이에요. 아마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다 티가 났을 거예요. 그 사람이 제게 관심을 표하고 있다는 걸요. 그러니까 어서 선을 그어야겠다 싶더라고요. 아니, 남사스럽게 어떤 유부남이 이렇게 티나게 결혼 안 한 미혼 직원에게 추파를 던지나 싶기도 하고 이러다간 저까지 안 좋은 소문에 휘말릴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변 직원들한테는 그 사람에 대해 묻지도 않고 아예 관심 없는 척 했죠. 그런데 저에게 대놓고 고백을 했다거나 밥이나 술을 먹으러 가자고는 안 하니 단박에 거절하기도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물쩡하다 몇 주가 흘렀고 어느 날 퇴근 시간이 겹쳤는지 회사 앞에서 만나게 됐어요. 마주치지 말아야겠다 싶어서 빨리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그 사람이 붙잡더라고요. 지금 끝난 거면 같이 밥이라도 먹을 생각 없냐고요. 결국 올게 왔다는 심정으로 그렇지만 직장에서 마주쳐야 하는 사람이니 최대한 나이스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죠. 결혼하신 분이 왜 자꾸 저를 곤란하게 하시냐고요. 그러자 갑자기 얼빠진 얼굴을 하더니 회사가 떠나가도록 막 웃는 겁니다. 미친 줄 알았어요. 그때 제가 기분 나쁜 표정을 짓자 이내 사과하더니 자기를 왜 유부남으로 만드냐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너무 놀라서 결혼하신 거 아니냐고 저는 그동안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미혼이었고 소문이 잘못 난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저도 잘못 알고 있었다고 오해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죠. 그러자 흔쾌히 괜찮다며 정 미안하면 밥을 사라고 해서 그렇게 처음으로 둘이 만나는 자리를 갖게 됐어요. 단둘이 밖에서 따로 보니 기분이 묘하긴 하더라고요. 정말로 이성과 함께 있는 그런 느낌이요. 무슨 대화를 해야 할까 걱정도 되긴 했는데
막상 만나니 별 어색함이 없는 거예요. 마치 친구랑 얘기하는 것처럼 시덥잖은 얘기도 하고 회사 얘기, 관심사, 가치관 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그동안 제가 많은 오해를 한 것 같더라고요. 나이 차이도 너무 예민하게 신경 쓸 만한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됐고 그 사람도 그냥 밝고 유쾌하다고만 여겼는데 생각보다 진중한 편이었어요. 기대가 적으니 오히려 그 반전의 모습이 크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생각지 못한 모습을 발견해서 사람 대 사람으로 호감도도 많이 올라갔고요. 그렇지만 연애를 하기에는 마음에 걸리는 게 좀 있었어요. 우선 같은 직장이라는 점도 불편할 것 같았고요. 성격적으로 나이 차이가 크게 느껴지진 않았지만 상황상 연애를 시작하면 왠지 곧바로 결혼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만남 이후로 번호를 주고받았고 연락을 하게 됐지만 제 안에 확신이 없으니 계속 태도가 미적지근하게 나오더라고요. 자꾸 선을 긋게 되고요. 그때부터 그 사람의 열렬한 애정 공세가 이어졌어요. 제가 마음을 열지 못한다는 걸 알았는지 본인이 엄청 노력하더라고요. 연인 사이로 발전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락을 해오면서 제가 필요한 걸 물어봐서 선물을 해주고요. 그때마다 작은 손편지까지 써서 넣어줄 정도였어요. 매일 아침 오늘의 날씨를 알려주고 비가 오면 꼭 우산을 주고 가고 회식이라도 하면 집까지 데려다 주거나 제가 몸이 안 좋아 보이면 본인이 더 호들갑 떨면서 챙겨주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었죠. 정해진 관계만 아니었을 뿐이지 주고받은 마음은 거의 보통의 연인과 다름없었어요. 물론 초반에 그 사람이 여러 번 저에게 마음을 고백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거절했었거든요. 아직은 좀 마음을 정하기 이른 것 같다고요. 그러자 그 사람은 보채지 않고 자기가 더 많이 표현할 테니 밀어내지만 말아달라고 하면서 천천히 마음을 정해달라 하더라고요. 제 속도를 생각해준 그 배려가 고마워서 더욱더 호감이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대우를 저는 이전 연애에서도 받아본 적 없었거든요. 그전 연애가 남자친구의 무관심함으로 헤어졌던 거였기 때문에 특히나 사랑받는 연애, 나만 바라봐주는 사랑을 많이 갈구하고 있었나 봐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애정 어린 마음을 보여주니 마음이 많이 기울게 되더라고요. 그 당시 저는 제가 몇 번의 연애를 실패하면서 사람 볼 줄 아는 눈을 가졌다고 자부했었던 것 같아요. 예전보다 사람을 대할 때 더 신중해지고 더 조심스러워진 게 그런 눈이 생겼기 때문이었다고요. 그래서 더 많이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였어요. 그렇게 긴 시간을 옆에서 봐온 결과 진실된 사람이고 저에 대한 감정도 깊다고 판단했고요. 그런 확신이 들었을 때 저는 결국 그 사람을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할 쯤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직장에서 눈치가 보일 수 있으니 비밀 연애로 하자고요. 전 그때 그 말이 정말로 제 상황을 고려해주고 존중해준 것 같아 너무 고마웠어요. 시간이 지나고 점점 더 마음이 커지면서 부모님에게도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알려드렸어요. 나이 차이 때문에 조금 걸린다고 하셨지만 그만큼 관계의 진전이 빠를 수도 있으니 오히려 잘된 걸지도 모른다며 좋아하셨고요. 그렇게 3달쯤 만났을 때인가 이젠 남자친구가 된 그 사람이 묻더라고요. 우리가 만약 결혼하면 너는 언제쯤 아기를 갖고 싶어? 글쎄, 나는 사실 서둘러 갖고 싶지는 않아. 신혼도 충분히 즐긴 후에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은 내가 몸이 좀 약해졌으니까 몇 년은 더 있다가 갖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애가 먼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하게 되는 게 가장 무섭기도 해. 그렇구나. 난 워낙 아이를 좋아해서 빨리 가졌으면 했거든. 결혼 전에 갖는 것도 큰 거부감 없었고. 그런데 네 생각도 이해해. 아이를 품는 건 결국 여자니까.
네가 그렇다면 나는 무조건 맞춰야지. 남자친구는 정말로 아기를 많이 좋아하는 편이었거든요. 강아지나 작은 동물도 좋아하긴 했는데 특히나 아기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데이트하다가 지나가는 아이만 보면 걸음을 멈춰서서 눈을 못 뗄 정도로요. 평소에 꿈을 물어보면 본인은 그 누구보다 다정하고 멋진 아빠가 되는 거라고 답할 정도였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전 또 참 따뜻하고 가정적인 사람이구나 싶어서 좋았네요. 아이를 그렇게나 좋아하면서도 또 저에게 맞춰주겠다고 하니 저는 그 말만 믿고 아무 의심도 아무 걱정도 없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남자친구로서 가장 정석적이고 올바른 답만 골라서 이야기하는 사람이었기도 하고요. 이렇게 서로 잘 맞춰가면 별 문제 없이 순탄하게 결혼까진 하겠다 싶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자친구가 자꾸 결혼을 언급하는 횟수가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본인이 이제 거의 40이 다 됐다는 둥, 집안에서 다그치지 않느냐는 둥, 저랑 같은 집에서 눈 뜨고 싶다는 둥, 그런 말을 하면서요. 처음에는 그런 말들이 좋았거든요. 저를 그만큼 사랑하니까, 그만큼 같이 있고 싶으니까 마음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말뿐이 아니라 진심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만난 지 100일이 됐을 쯤 둘이 근교로 여행을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날 좀 술을 많이 마셨었거든요. 그런데 원래 안 그러던 사람이었는데 그날따라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알겠지만 나는 사실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 물론 좋은 가정을 이루고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는 게 내 꿈이긴 하지. 그래서 결혼의 무게감에 대해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던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혼자였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고,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이 내게 확신을 주지 못했기도 해. 내가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살 수 있을까? 내 모든 걸 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선뜻 답을 못했었거든. 그런데 널 만난 후로 나는 처음으로 확신이 생긴 것 같아. 비록 우리가 만난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너라는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생겼고 미래를 함께 그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 네 생각은 어때? 그 전까지는 그냥 애정 표현의 하나라고만 생각했던 말이었는데 진심을 알고 나니 저도 처음으로 깊이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나도 자기에 대한 마음이 크고 이제 점점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거든. 그런데 우리가 만난 지 이제 막 반년 정도 됐고 사계절도 못 겪어봤는데 결혼을 약속하는 게 사실 좀 겁이 나긴 해. 자기가 나한테 뭐든 맞춰주겠다고 했잖아. 그런 점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이번 한 번만 더 맞춰주면 안 될까? 조금만 더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 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제 의사를 똑바로 전하기 위해 한마디 한마디 신경 쓰면서 말했습니다. 제 반응을 예상치 못했는지 곧바로 표정에서 실망감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내 표정을 풀고 알겠다고 답했고요. 왠지 미안함이 컸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제 성격상 급한 상황일수록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되거든요. 남자친구의 나이, 부모님의 성화 등 제 주변 모든 상황이 이 사람과 어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소리치는 것 같은데 그럴수록 저는 자꾸 침착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남자친구가 저렇게까지 말했으니 시간을 더 두되 더욱 진지하게 고려해 보기로 하고요. 남자친구가 그런 저를 이해해 줄 거란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그날의 대화는 그렇게 잘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그때 이후부터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싫은 소리 하나 할 줄 모르던 사람인데 어느샌가부터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늘어놓는 겁니다. 그것도 괜히 트집 잡을 일들이 아니었거든요. 가령 제가 약속 없는 주말에 늦잠이라도 자면 왜 이렇게 게을러졌냐라고 하거나 친구들이랑 술이라도 먹으려고 하면 나이가 들었는데
왜 몸을 생각 안 하냐는 그런 잔소리들이요. 그때는 남자친구가 저에게 불만을 가졌다기보단 그냥 요즘 일이 많아서 예민한가 보다. 내가 좀 더 신경 써야겠다 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실제로 남자친구 옆에서 살뜰히 챙기려고 노력했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저도 깨닫게 된 겁니다. 남자친구가 처음 진지하게 결혼을 이야기했었을 때, 그리고 내가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했던 그날부터 남자친구의 행동이 묘하게 틀어졌다는 걸요. 내 대답이 너무 실망스러웠던 걸까? 아니면 나와 결혼을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거리를 두게 된 걸까?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도 직접적으로 물어보기 겁났어요. 전자든 후자든 이 거리감의 원인이 저라는 판단이 생길까봐요. 또 이대로 끝이 날까 하는 두려움, 결혼과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머릿속이 복잡하던 때 저에게 생각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남자친구를 만난 지 10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처음 알았을 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냥 몸이 좀 안 좋은 건가 싶었는데 설마 내가 임신을 할 줄이야.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싶어 자책감과 좌절감으로 너무 많이 괴로웠습니다. 아이를 포기해야 하나 싶기도 했고요. 시기상 남자친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떠났던 지난 여행에서 실수를 한 것 같았어요. 돌이켜보니 실수의 원인이 남자친구였다는 걸 기억해내고서 너무나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선뜻 이야기를 할 순 없었습니다. 내 몸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아직 엄마가 될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고 일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에 솔직히 많이 고민스러웠어요. 결국 답을 내리지 못한 저는 남자친구에게 사실대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답을 내렸는지도 몰라요. 이 아이를 낳아야겠다고. 하지만 상황적으로 조금 더 갖춰진 상태에서 낳았으면 좋겠고, 그걸 남자친구가 마련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아직도 처음 임신 사실을 말하던 그 순간이 생생해요. 제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했었을 때 남자친구가 얼마나 뛸 듯이 좋아했는지를요. 정말 아이처럼 펄쩍펄쩍 뛰면서 정말 임신했냐고, 얼마나 됐냐고 묻는데 나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님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남자친구는 제 두 손을 붙잡고 우리에게 축복이 온 거라며 눈물이 날 만큼 기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도저히 편치 않아서 그냥 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어요. 사실 내 입장에선 축복인지 모르겠다고요. 예전부터 계속 말했지만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갖는 건 어쩔 수 없는 의무감이 생기는 거라 오히려 마음이 무거운 일 같다고 덧붙이면서요. 만약 남자친구가 원하면 아이를 낳겠지만 그 전에 결혼식을 올렸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말하면 남자친구가 오히려 좋아하지 않을까, 더 좋다고 하진 않을까라고 짐작했어요. 결혼은 남자친구가 가장 바라던 거였으니까요. 어쩌면 저는 갑작스런 임신으로 인한 당혹감과 불안감을 남자친구가 안심시켜주길 바랬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남자친구가 갑자기 대답이 없는 겁니다. 뭔가 골똘히 생각에 잠기면서요. 당황스러움에 왜 그러냐고 묻자 남자친구는 오늘 이 이야기가 갑작스럽고 놀라서 잠깐 생각 좀 했던 거라고 답하더라고요. 그리곤 결혼하자고, 출산 전에 식을 올리자고 말해주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너무나 급히 준비하게 된 결혼식이라 로망이고 뭐고 따질 게 없었어요. 다만 제 배가 크게 부르기 전에 하고 싶다는 생각은 했었죠. 다행인지 뭔지 제가 임신 사실을 비교적 빨리 알게 돼서 출산 전에 식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 있었고요. 그 다음 날부터 우리는 곧바로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을 바로 찾아뵙고서 소식을 전한 후 허락 아닌 허락을 받았죠. 시부모님 되실 분들은 참 선하고 인자하게 생기신 분이었어요. 처음부터 저를 너무나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갑자기 아이를 갖게 된 제 상황을 너무 잘 헤아려 주셨어요. 시어머님은 어린 나이에 마음고생했을 텐데 결혼까지 결심해줘서 고맙다고 안아주시기까지 하셨죠. 그렇게 안겨있으니 그제야 저도 마음 깊은 곳에 쌓여있던 걱정을 어느 정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앞으로 힘든 일이 많겠지만 이렇게 날 이해해주고 위해주는 가족이 있다면 그래도 안심할 수 있겠다 싶어서요. 시댁의 그런 따뜻한 반응과 말에 저는 곧바로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 몸을 걱정하긴 하셨지만 결혼을 하겠다는 말에는 크게 좋아하셨죠. 그동안 제가 남자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많이 칭찬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그래도 이제 제가 남자 보는 눈이 생긴 것 같다면서 그런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고도 하시면서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만 전하다가 제가 시댁을 만나 뵙고 난 후 저희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식사하는 내내 묘하게 아빠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평소와 다르게 좀 딱딱하게 반응하시면서요. 자리가 파한 후에 집에 가서 부모님께 남자친구는 어떻게 보셨냐고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통 말이 없으시던 아빠가 입을 여셨는데 겉으로 볼 땐 괜찮은 사람 같았거든. 그런데 이야기하면 할수록 난 좀 석연치 않더라. 뭔가 사람이 다른 생각이 있어 보이고 속을 다 내비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랬다 난. 지금 이 상황에선 어쩔 수 없겠다만. 예상치 못한 아빠의 말에 엄마는 사람 괜찮아 보이던데 왜 분위기 초치냐면서 옆에서 뭐라고 하셨고요. 원래 아빠가 좀 생각이 많으시고 신중하신 편이긴 한데 그런 말씀을 할지는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그냥 남자친구가 오늘 많이 긴장해서 뻣뻣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저렇게 보셨나 싶기도 했고요. 한 번만 봐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 앞으로 자주 뵈면서 좋은 점을 알아봐 달라고만 했죠. 저는 그 당시 누가 뭐래도 남자친구에 대한 믿음만은 그대로였어요. 그 당시 여러 임신으로 인한 증상 때문에 힘들 때마다 남자친구가 늘 제 옆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지켜줬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계가 더더욱 견고해지고 있다고 믿었고요. 그러고 보니 참 그 당시에는 그랬네요. 산모의 건강이 아이의 건강이라면서 항상 저를 우선시해주던 남자친구의 모습이 많이 생각나요. 말 한마디면 어디든 바로 달려와주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게 본인이 다 도맡아서 집안일도 해주고 몸에 좋다는 건 다 찾아와서는 아기새 떠먹여주듯 주곤 했었던 그런 모습들이요. 지금은 그게 다 부질없던 시간이라는 걸 알았지만요. 어찌됐든 우리는 그렇게 결혼에 필요한 단계들을 최소화시키고 급히 진행하면서 우리는 곧바로 식까지 올리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제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소박하고 편의를 최우선으로 따진 결혼식이었어요. 식장도 찾기 어려워서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 말고 다른 외곽 지역 부근에서 올리게 됐거든요. 상황상 어쩔 수 없었기도 했지만 결혼식에 쓰는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남자친구의 의견을 배려한 선택이기도 했어요. 일평생 단 한 번뿐인 결혼식이라고 생각해 아쉽긴 했지만 어쩌겠나요? 이게 내 팔자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했죠. 정신없이 치룬 일이지만 그렇게라도 식을 올리고 나니 정말로 제가 유부녀가 됐다는 실감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시집을 갈 줄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었으니 그 시간들이 참 얼떨떨하기도 하고 꿈 같기도 했네요. 그 과정이 체력적으로,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남자친구가 옆에서 일을 도맡아 추진력 있게 진행해주고 애써줘서 잘 이겨낼 수 있던 것 같았고요. 결혼 직후에도 믿음은 깨지지 않았어요. 제가 몸이 워낙 허약하다 보니 출산 시기가 다가올수록 많이 힘들었거든요.
두통도 심하고 구역질도 많이 나고요. 손발이 너무 저릿해서 뭘 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어요. 제가 유난히 몸이 약한 걸 알기에 남편도 이런 점들을 많이 신경 써주었습니다. 그런데 출산 예정일이 한 달 반 정도 남았을 쯤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빈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이 바빠서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출산이 코앞인데 나에게 너무 소홀한 건 아닌가 살짝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동안 많이 잘해줬으니 이번엔 내가 한 발 양보해서 이해해줘야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야근 날짜만 많아진 게 아니었어요. 어딘가 정신이 팔린 사람처럼 집에선 하루 종일 폰을 붙잡고 있고 딴 생각에 빠져서 말을 걸어도 대답을 하지 않는 때가 많아졌습니다. 말투나 대화는 전과 똑같았거든요. 여전히 제 뱃속에 있는 아이를 가장 위하고 사랑해주는 것 같긴 했거든요. 자기 전 아이에게 전하는 인사나 같은 일상은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묘하게 딱 저에게만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묘한 느낌이고 저만 아는 차이라서 뭐라고 걸고 넘어갈 일은 아니었지만 많이 신경 쓰이긴 했습니다. 출산일이 다가와서 내가 예민해진 건가 싶었어요. 남편이 또 야근을 하게 된 날, 저는 혹시 모를 불안감과 혼자 있는 외로움에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친정은 2시간 거리에 있지만 시댁은 30분 거리였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찾아간 거였죠. 그리고 시어머님은 워낙 저에게 친절하고 잘해주시니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가도 딸처럼 반겨주실 거라 믿었고요. 먼저 전화해서 시댁으로 혼자 찾아뵈어도 되냐고 여쭤보니 시어머님은 조금 당황스러워 하신 듯 했지만 이내 오라고 선뜻 말씀해 주셨습니다. 곧바로 찾아갔더니 무슨 일이 있냐고 혹시 몸이 안 좋은 거냐고 걱정스레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남편이 요즘 바빠서 혼자 있기 좀 그렇기에 찾아왔다고만 했고요. 이에 시어머님은 몸이 아픈 게 아니라서 다행이라며 지금 같은 시기가 가장 중요하니 웬만하면 집에 있으라고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곤 제가 있는 자리에서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해서 아내가 임산부의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그렇게 야근하는 남편이 어딨냐며 바로 꾸짖어 주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당혹스러우면서도 감사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시댁에서 편히 쉬고 있는데 늦게 끝난다던 남편이 일찍 퇴근했는지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절 데리러 왔다면서요. 저도 잘 생각은 없었던지라 바로 남편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죠. 그런데 남편이 화났는지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냉담한 모습은 처음 봤던 것 같아요. 내가 말도 없이 시댁에 가서 화났어? 나는 오늘 당신이 늦는다고 하니까 혼자 있는 게 불안해서 그냥 찾아뵌 거였어. 다른 얘기는 안 했고. 나 여태까지 당신 옆에서 수발 들면서 자리 안 떠나려고 매 순간 노력했어. 그런데 요새 좀 늦었다고 그게 그렇게 불만이야? 나도 숨 좀 쉬자, 숨 좀. 뭐?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그래. 그리고 내가 당신 숨 못 쉬게 했어? 그렇게 답답하게 만들었어, 내가? 당신이 좋아서 한 일이라며. 우리 아기 위해서 한 일이라고 그랬잖아. 맞아. 다 우리 아기 위해서 한 일이었어. 그래. 처음 보는 남편의 차가운 모습에 저도 얼어붙어 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샌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갑자기 다른 사람처럼 굴지는 몰랐거든요. 그 뒤로 남편은 일을 줄였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지만 저에겐 전처럼 살갑게 대하질 않았습니다. 뭔가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어 정말 답답했죠. 진지하게 물어봐도 자리를 피하기 바빴고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지만 홀로 묵묵히 이겨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예정일을 맞이했고 저는 출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여파로 몸이 급격히 안 좋아져서 곧바로 입원을 해야만 했어요. 건강이 이미 많이 안 좋은 상태였고 진통 시간이 길었던 탓에 입원해서 절대적인 안정을 필요로 했습니다.
다행히도 아이는 건강한 상태였고요. 아이 얼굴을 딱 한 번 보고 그 뒤로는 계속 병실 신세를 지게 된 거죠. 부모님이 제 간호를 맡아 해주셨고요. 그런데 입원한 지 3일 후부터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병실을 아예 찾아오지도 않는 겁니다. 분명 출산할 당시랑 병실을 옮기고 난 직후엔 봤었거든요. 내일 또 올게 라고 인사한 후 떠났던 남편은 갑자기 요새 일이 몰렸다고 바쁘다면서 제 전화도 잘 안 받고 아예 병문안을 오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6, 7시간 후에야 간신히 답장하면서요. 아무리 바빠도 출산 후 몸이 안 좋아 입원한 아내를 그냥 방치하는 게 어딨냐면서 저희 부모님이 많이 화를 내셨고요. 시어머님은 아예 연락이 안 됐고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이럴 사람들이 아닌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혼자서 상황 파악을 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후 아이를 보러 간 친정 부모님이 화들짝 놀라서 병실로 뛰쳐 들어오셨어요. 아이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곧바로 일어나 아이가 있어야 할 신생아실로 뛰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병원 측에서 말하길 오늘 아침에 가족분들이 와서 데리고 퇴원했다는 겁니다. 저한테는 한마디 말도 없이요. 분명 남편과 시댁이었을 텐데 이렇게 말도 없이 데려간 것에 대해서 너무나 경악스럽고 부하가 치밀더라고요. 퇴원 날짜는 며칠 더 남았지만 전 곧바로 짐을 챙겨서 친정 부모님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까지도 남편은 제 전화를 받지 않았고요. 오늘이 쉬는 날이라는 걸 알고 있고 아이를 데려갔다는 것도 아는데 전화는 안 받는다는 건 분명 일부러 저를 피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죠. 집으로 가보니 아무도 없기에 곧바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놀라실까봐 집에 계시라 하고요. 가자마자 초인종을 눌렀는데 답이 없기에 문을 부술 듯이 두들기니 그제야 시어머니가 나오더라고요. 벌써 퇴원했냐며 어떻게 왔냐는 뻔뻔한 말과 함께요. 그러자 안쪽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을 밀치고 뛰어들어가 아이를 찾았어요. 마치 숨겨둔 것처럼 가장 깊은 안방에 있더라고요. 새아가, 너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야? 어머님이야말로 이게 무슨 짓이에요? 엄마인 저한테는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멋대로 데려가셔도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거 유괴인 거 알죠? 얘가 참말 이상하게 하네? 아이 아빠랑 같이 데려온 건데 무슨 유괴야 유괴는? 알고 보니 남편이랑 둘이서 데려간 거였습니다. 그때 마침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입원 더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요.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차분해지더라고요. 모든 상황이 꼭 이 두 사람이 아예 작정하고 제가 입원한 사이 애를 빼돌린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전 스스로를 간신히 진정시키고서 아이가 사라져서 깜짝 놀랐다. 왜 그동안 연락을 안 받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당황해하면서 오늘 아이가 퇴원해도 된다기에 시간이 맞아서 데려왔다고 말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잘못 오해한 것 같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곤 집에서 빨리 쉬고 싶다고 말해서 남편과 함께 아이를 데려나와 집으로 향했죠.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인 판단으로는 남편과 시어머님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분명 다른 꿍꿍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평소처럼 남편을 대하고 아이를 봐주면서 남편을 먼저 재웠죠. 그리곤 남편이 깊게 잠들었을 쯤 핸드폰을 꺼내 살폈습니다. 곁눈질로 봐두었던 패턴을 시도해보니 손쉽게 열리더라고요. 하지만 메신저가 다 잠겨 있었기에 별 수확이 없나 하고 핸드폰을 끄려는데 뭔가 홀린 듯이 저도 모르게 문자함을 살피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가장 최신 문자 내역에 시어머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눈 그 대화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하루빨리 아기 데려와라. 이제 남들 사이인데 시간 끌어봤자 좋을 거 없어. 어차피 걔도 입원해 있다며. 알았어요. 내일 오전에 데려갈게요. 그동안 옆에서 참고 이겨낸 보람이 있네. 이제 다 끝났어. 맞아요. 이제 이혼만 하면 완벽해요. 내일 퇴원 후에 집에 도착할 쯤에 전화 드릴게요. 여태껏 나눈 대화를 보니 이건 두 사람이 정말로 작정하고서 아이를 훔쳐간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역 위에는 번호가 저장되지 않은 어떤 이에게 남편이 보낸 문자 대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하느라 힘들었지? 이제 다 됐어. 어제 나왔고 몸 건강해 보여. 빨리 데려가서 보여줄게. 우리 이제 이 아이 잘 키우자. 평범한 부부처럼. 사랑해. 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내역 하나하나를 전부 다 찍어둔 후 아이와 짐을 챙겨서 곧바로 집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친정으로 향하는 내내 얼마나 불안하고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요. 내가 여태 무엇에 속아왔나,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께 자초지종을 전부 설명하고 집에 머물렀어요. 제가 떠난 직후 남편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왔지만 전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곤 바로 제가 아는 모든 직장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남편과 같은 부서에 있던 다른 직원들에게 전화를 돌렸어요. 혹시 남편에 대해 아는 게 있냐고요. 그땐 제가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기대 없이 시도해본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중 한 사람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됐습니다. 남편이 사실 오래 사귀던 여자가 있었대요. 그래서 회사 사람들도 남편이 당연히 그 여자랑 결혼할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그 여자랑 헤어지고 갑자기 저랑 결혼한다고 들어서 깜짝 놀랐다고요. 그런데 그 결혼 소식이 퍼질 쯤 한 소문이 돌기를 남편이 헤어진 이유는 그 여자의 모든 조건이 다 좋았지만 불임이라서 시어머님 반대가 심했던 탓에 그랬던 거래요. 그래서 곧바로 저를 만나 애를 갖고 결혼한 거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한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아이 얘기를 했던 것, 결혼을 서두르고 싶어 했던 것, 남편의 실수로 아이를 갖게 된 것, 지극히 아이만을 생각했던 것, 결혼 후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 소홀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이요. 사실 남편은 집안의 반대가 컸던 그 여자와 함께 살기 위해 저를 이용해서 애를 낳게 했던 거예요. 마치 그 여자와 자기 사이에서 아이가 생긴 것처럼요. 저는 치밀어 오르는 배신감에 너무나 괴로워했어요. 하지만 이내 이성적으로 정신이 들더라고요. 복수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시모의 대화 내역, 여자에게 보낸 내역을 증거 삼아 곧바로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님에게 온 연락은 싸그리 무시하고요. 한 번은 친정으로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제발 믿어줘. 이혼은 그냥 해본 얘기야. 당신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었다고. 믿지 못하겠으면 그럼 아이라도 한 번만 보여줘. 다 내가 잘못한 거 맞으니까 한 번만 우리 애 보여달라고. 우리 애라니? 무슨 헛소리야. 네 애가 어딨어. 내 애밖에 없는데. 간통이랑 사귀죄로 잡혀 들어가고 싶지 않으면 위자료 준비나 해. 이혼이 확정된 후 저는 육아휴직을 썼던 회사에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직 이유로 남편이 나를 상대로 한 작당 모의와 외도를 적어냈어요. 순식간에 회사 안에 모든 소문을 퍼뜨리려는 심산이었습니다. 나중에 친한 동료가 전하길 남편은 주변 동료들에게 왕따를 당해서 결국 소문이 난 지 한 달 만에 퇴사했다고 하더군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지역 맘카페를 이용해 시어머님이 하는 음식점을 까발리기도 했어요. 소문이 크게 났었는데 지금은 가게를 접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네요. 천사표인 척했던 시어머님의 이중적인 얼굴을 생각하면 지금도 잠이 안 올 지경이지만요.
그 뒤로 저는 친정 부모님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한동안 남편과 시댁이 저를 찾는다고 난리가 났었다는데 지금 이렇게 잠적해버렸으니 꽤나 속 터져 했겠죠. 지금은 주변 눈살에 못 이겨 이사를 갔다던데 소식이 아예 끊겨버려서 모르겠네요. 심신이 너무나 힘든 한 해였고 2번 다신 못 겪을 고통의 시간들이었지만 이번 참에 사람 보는 눈을 길렀다고 생각하려 합니다. 앞으로 저희 부모님과 이 아이 잘 키우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노력하려고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